여러분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어요? 나의 모든 불편함과 힘든 일을 로봇이 다 알아서 해주는 편리한 세상, 아니면 그 로봇들이 나의 일자리와 생존을 위협하는 세상, 앞으로 인간과 로봇이 공존하는 사회가 될까요?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떨까요? 여러분, 올해 1월 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의 전자제품 박람회 CES 기억하시나요? 그날 현대차 부스 한쪽에서 정말 소름 돋는 장면이 펼쳐졌어요.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만든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가 처음으로 일반 대중 앞에 섰거든요. 이 로봇이 뭘 했냐고요? 사람처럼 쪼그려 앉아서 자동차 전선 뭉치를 하나하나 차체에 연결했어요. 관절이 사람처럼 자유롭게 움직이는데, 아니 사람보다 더 유연하더라고요. 360도 회전도 되고요. 언론 매체 보도를 보면 울산의 한 현대차 노동자분 말씀이 이래요. 옆자리 로봇, 내 얘기 아닐 줄 알았는데 로봇이 사람을 다 대체하면 결국 노동자들은 돈을 어떻게 벌겠느냐? 라는 로봇 도입의 심각성을 이야기했습니다. 잠깐만요. 여기서 더 충격적인 게 뭔지 아세요? 현대차가 저 로봇을 수만 대의 규모로 양산하겠다고 발표했어요. 미국 공장부터 시작해서 조만간 울산에도 로봇 5만 대를 들여온대요. 울산 공장 직원이 몇 명인 줄 아세요? 3만 명 정도예요. 직원보다 더 많은 로봇의 투입은 과연 우연의 일치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릴 건 단순한 노사 갈등이 아닙니다. 이건 대한민국 제조업 전체의 미래예요. 아니, 여러분 일자리 이야기입니다. 자, 먼저 기업 입장에서 생각해 볼게요. 감정 배제하고 냉정하게 봅시다. 현대차 울산 공장 연간 인건비가 어마어마해요. 조 단위로 나가거든요. 매년이요. 여기에 복리후생비, 퇴직금 적립 이런 거 다 합치면 더 커지죠. 그런데 로봇은요? 처음 살 때는 돈이 많이 들어요. 맞아요. 근데 한 번 사면 오래 쓰거든요. 고장나면 부품만 갈면 되고요. 이걸 쉽게 비유하면요. 여러분 집에 가사도우미 한 분 계시는데 월급 꾸준히 드려야 하잖아요. 근데 로봇 청소기랑 식기세척기 사면 한 번 사는 걸로 끝이에요. 전기세만 나가죠. 여러분이 사장이면 어떤 선택하시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생산성은 어때요? 현대차가 미국에 새로 지은 첨단 공장 보면 로봇이 투입된 조립 라인의 자동화율이 절반 가까이 돼요. 사람만 쓸 때는 10분의 1 수준이었거든요. 같은 시간에 만드는 차가 훨씬 더 많아졌어요. 왜요? 로봇은 24시간 일하니까요. 야근 수당도 없고 휴가도 안 가고 아프지도 않고 파업도 안 해요. 여러분 기업 입장에서 이거 거부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거든요. 중국은 이미 지리자동차, 광저우 자동차 이런 데서 휴머노이드 로봇 공장에 투입했어요. BMW, 메르세데스도 마찬가지고요. 테슬라는 말할 것도 없고요. 한국만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경쟁에서 밀려요. 자, 이제 타임라인을 한번 쭉 훑어볼게요. 이 드라마가 어떻게 전개됐는지. 현대차와 노조가 매년 하는 임금 협상 테이블에 작년 여름에 앉았어요. 노조 요구 사항이 뭐였냐면 기본급 올려달라, 회사가 잘 됐으니까 성과금 더 달라, 정년을 지금보다 4년 더 연장해달라, 주 4.5일제 도입해달라, 금요일은 반나절만 일하자. 여기까지는 매년 하던 레퍼토리예요. 근데 이때 노조가 한 가지 요구를 더 넣었어요. 앞으로 신사업 시작하거나 로봇 같은 걸 도입할 때 우리한테 통지해라. 언론 매체 보도에 따르면 노조는 산업이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만큼 신사업 진출은 고용 안정과 직결된다 라며 사전 통지를 요구했대요. 이게 핵심이었습니다. 노조는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곧 로봇이 온다는 걸. 회사는 어떻게 반응했냐고요? 침묵으로 일관했어요. 열 몇 차례 만났는데도 구체적인 답을 안 줬어요. 왜 그랬을까요? 제 생각엔 회사는 이미 결정을 내린 상태였던 것 같아요. 어차피 로봇 들여올 건데 노조랑 합의할 필요가 뭐 있어? 이런 계산이었던 거죠. 결국 노조가 폭발했어요. 지난 8월 25일 전체 조합원 대부분이 파업에 찬성했어요. 압도적이었어요. 9월 초 사흘간 부분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하루에 몇 시간씩 라인을 멈췄어요. 손실이 얼마였는지 아세요? 며칠 안 되는 파업으로 수천억 원이에요. 생산 못한 차가 수천 대.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요. 회사가 겁을 먹었을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의연하게 대응했어요. 교섭은 계속하겠지만 무리한 요구는 수용 못한다. 이런 태도였죠.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회사는 파업 기간과 비슷한 시기에 뭘 했는지 아세요? 그해 11월에 울산 공장에서 최신 제조 기술 전시회를 열었어요. 거기서 뭘 보여줬냐면 전선 다발을 차량에 자동으로 투입하는 로봇, 혼자 돌아다니면서 부품 나르는 무인 운반차 100여 대 이상, 내 발로 걷는 로봇 스팟이 공장 돌아다니면서 설비 점검하는 거였어요. 파업으로 멈춘 라인을 로봇이 대신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노조 입장에서는 소름 돋는 일이죠. 우리가 일 안 하면 회사가 무릎 꿇을 줄 알았는데 회사는 로봇 준비하고 있네? 결국 노조가 손을 들었어요. 9월 중순에 잠정 합의안이 나왔는데요. 기본급은 요구보다 적게 올림, 성과금도 요구보다 적게 받음, 정년 연장 안됨, 주 4.5일제 안됨, 로봇 도입 사전 통지도 안됨.
핵심 요구 사항이 다 빠졌어요. 조합원 찬반 투표에서 간신히 절반을 조금 넘는 지지로 통과됐습니다. 여러분, 간신히 절반이에요. 거의 반반이에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노조 내부 의견이 갈렸다는 거예요. 작년까지만 해도 노조는 철옹성이었거든요. 6년 연속 파업 없이 협상 잘 마무리했어요. 근데 올해는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리고 올해 1월 라스베이거스 CES에서 차세대 아틀라스가 공개됐죠. 언론 보도를 보면 울산 공장 노동자들 반응이 이래요. 로봇이 사람을 다 대체하면 결국 노동자들은 돈을 어떻게 벌고 무엇으로 소비하겠느냐. 울산 지역사회는 자동화가 진행되는 순간 다 죽는다는 날 선목소리가 나온다. 공포가 현실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오늘의 핵심 포인트가 나옵니다. 노조가 왜 졌을까요? 파업 의지는 있었어요. 대다수가 찬성했잖아요. 그런데 왜 합의한 투표에서는 간신히 통과됐을까요? 언론 보도를 종합해보면 노조 내부에서 시각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현대차 신임 노조위원장 이종철 위원장은 노사 합의 없는 로봇 도입 불가를 천명하면서 정년퇴직 인원에 비례한 대규모 신규 채용을 공약으로 내걸었어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매년 수천 명씩 퇴직하는 베이비붐 세대의 자리를 로봇이 아니라 신규 인력으로 채워서 노조 조직력을 유지하겠다는 전략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모든 조합원의 공감을 얻지 못했던 것 같아요. 왜요? 현실적으로 가능한 전략인가? 업계 관계자들 말을 들어보면 현대차가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인수할 때만 해도 기술 과시를 위한 보여주기식이 아니냐는 반응이 많았지만 기술 발전 속도가 워낙 빨라 일자리를 위협할 줄 몰랐다는 얘기가 나와요. 다시 말해 로봇은 생각보다 빨리 왔고 노조의 저항만으로는 막을 수 없다는 걸 많은 조합원들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파업 찬반 투표 때는 압도적 찬성이었는데 막상 합의한 투표에서는 간신히 통과된 거죠. 이 정도 받고 마무리하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 조합원들이 상당수 있었다는 거예요. 노조가 분열한 게 아니에요. 노조원들이 현실을 직시한 거죠. 자, 여기서 잠깐,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그래도 난 제조업 아니니까 괜찮겠지? 아닙니다. 이거 완전히 잘못 생각하신 거예요. 현대차가 성공하면 다른 기업들도 따라할 거거든요. 아니, 이미 하고 있어요. 지금 완성차 업계 전체가 로봇 투입 경쟁 중이에요. 유럽, 미국, 중국 할 것 없이 다 똑같아요. BMW는 미국 공장에 휴머노이드 로봇 피규어 시험 투입했고요. 메르세데스 벤츠는 독일 디지털 팩토리와 헝가리 공장에서 시험 운용 중이에요. 중국은 더 적극적이에요. 광저우 자동차 그룹이 고메이트라는 휴머노이드를 올해부터 여러 산업 분야에 적용하고 있고 지리자동차는 워커 S 로봇을 공장에 투입했어요. 제조업만 그런 게 아니에요. 사무직도 위험해요. 챙클로드 이런 AI 쓰시죠? 저도 써요. 근데 이게 지금 업무 방식을 완전히 바꾸고 있어요. 단순 반복 업무는 이미 AI가 하고 있고 앞으로 더 많은 일들이 자동화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남의 일 같으세요? 현대차 울산 공장은 시작일 뿐입니다. 이건 대한민국 전체 노동시장의 미래예요. 울산시 경제에서 현대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일 것 같으세요? 직접 고용만 수만 명이고요. 협력업체까지 합치면 10만 명이 훨씬 넘어요. 울산시 인구가 100만 명 좀 넘는데 일하는 인구 중에서 상당수가 현대차와 연관된 일을 하고 있어요. 현대차가 무인화되면 어떻게 될까요? 삼성증권 분석에 따르면 완전 무인화 공장인 이른바 다크 팩토리가 되면 24시간 가동이 가능해져요. 같은 공장에서 생산량을 대폭 늘릴 수 있는 거죠. 그럼 사람은 얼마나 필요할까요? 전문가들은 현재보다 훨씬 적은 인력으로 운영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분들이 다 40대 후반, 50대예요. 재취업이 쉬울까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거의 불가능하죠. 수십 년 동안 용접, 조립 같은 특정 기술만 해온 분들을 어느 회사가 뽑겠어요? 울산 지역 경제가 붕괴합니다. 이분들이 쓰던 돈이 사라지면 식당 망하고 학원 망하고 부동산 가격 폭락하고 도미노예요. 그리고 이게 울산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경남 창원, 전북 군산, 경기 평택, 대한민국 제조업 도시들이 다 같은 위기를 맞을 거예요. 대한민국 중산층이 무너지는 겁니다. 자, 이제 마무리할게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첫째, 로봇의 시대는 선택이 아니라 필연입니다. 현대차 노조가 졌어요. 왜요? 경제 논리를 이길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로봇 도입 반대를 외치는 건 옛날 영국 러다이트 운동이랑 똑같아요. 방직기계를 부수던 노동자들 기억하세요? 그분들이 이겼나요? 아니죠. 역사는 반복됩니다. 둘째, 적응하지 못하면 도태됩니다. 지금 전 세계가 로봇 경쟁 중이에요. 한국만 날 수는 없어요. 그럼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변화에 적응해야 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하는 일이 10년 뒤에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만약 여러분 일이 반복적이고 패턴화되어 있고 육체노동이거나 단순 사무직이라면 위험합니다. 지금 당장 준비하세요. 셋째, 구체적으로 뭘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새로운 기술 배우기. 코딩이든 데이터 분석이든 AI 활용이든 뭐라도 배우세요. 유튜브에 무료 강의 천지예요. 두 번째, 로봇이 못하는 일 하기. 창의력이 필요한 일, 사람과의 소통이 중요한 일, 복잡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일. 이쪽으로 특화하세요. 세 번째, 평생 학습.
50세에도 배울 수 있어야 해요. 변화를 받아들여야 해요. 네 번째, 관점의 전환. 로봇을 적으로 볼 게 아니라 같이 일하는 동료로 봐야 해요. 로봇이 힘든 일하고 우리는 더 창의적인 일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정부와 사회에 드리고 싶은 말씀도 있어요. 재교육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독일은 정부가 나서서 제조업 노동자 재교육 프로그램 만들었어요. 기술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줬죠. 우리는 뭐예요? 노동자들한테 너희가 알아서 해 라고 하고 있잖아요. 이러면 안 돼요. 이건 국가가 나서야 하는 문제예요. 자,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현대차 울산 공장 이야기는 단순한 노사 갈등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노동의 미래예요. 변화를 거부할 건가요? 아니면 적응할 건가요?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댓글로 여러분 생각도 들려주세요. 다음 영상도 최신 경제 소식을 쉽고 재미있게 구성해서 전달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유치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